회계 법인 실사 결과 2개의 라임 모펀드에서 최대 7,3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2개 펀드에서도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돼 총 손실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대출이 많은 일부 자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고 고객들에게는 매달 수익률이 오르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펀드 부실을 2018년 11월에 인지하고도 라임 측과 협의해 숨긴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일부 라임 임직원은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를 금융사기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는 수시로 환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미달 운용사를 적극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라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가 돈이 묶이고 큰 손실까지 입게 된 피해자들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줬고 제한성화 약발 이런 거는 못 받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냥 제가 이래가지고 참쳐 모은 돈이거든요.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자인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노후 자금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40년 모은 돈이죠. 40년. 하나도 안 쓰고. 이 나이 돼갖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돈 찾으러 못 오면. 이들은 증권사 직원들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펀드 계약서 항목 등에 멋대로 체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부 지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 사태 책임지고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8월엔 검사까지 벌였지만 판매 중단과 핵심 관계자 도피 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대신증권 반포지점 장모 전 지점장은 라임 자산운용 설립 단계부터 자신이 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제 고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회사라 제가 정말 많이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담보대출인 총수익 스와프 TRS를 끌어다 쓰는 펀드 구조도 자신과 이모 전 라임 부사장이 생각해낸 거라고 자랑합니다. 셋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하다가 이거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대표가 야 여기 가자 TRS 구조하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아이디어였어요. TRS를 활용하면 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이익이 날 경우 펀드 가입자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TRS를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칩니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라임 모펀드의 예상 손실률이 최대 50% 수준이지만 TRS를 사용한 자펀드 중 일부가 투자금 전액 손실을 볼 처지에 몰린 것도 TRS 구조 때문입니다. 장모 전 지점장은 라임 펀드에 대한 의혹은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해소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에서 정말 떼써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사를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 기자가 아마 굉장히 민망하게 될 상황을 만들 거예요. 끝까지 고수익을 장담했습니다. 여러분들 담보물건들은 시행사목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0.8%가 안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임 펀드의 TRS를 통해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반 투자자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한 피해자를 만납니다.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장 씨는 청와대 관계자 명함을 보여줍니다. 이거 형님한테 얘기 드린 거예요. 이쪽이 티예요. 진짜? 내가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라임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통령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이것도 사실 라임 거 다 막았었어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가서 우리은행 그 내부문건 저 기사에 보셨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해요. 피해자는 장 씨가 보여준 명함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A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장 씨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사람을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언급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SBS 취재진에게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A씨의 명함을 갖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불러대면서 어떻게 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 청와대에 계셨던 그때 얘기도 하셨다면서 그 명함도 보여줬다고 그러던데. 그건 예전에 한 반장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A씨는 장 씨를 알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금감원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 녹음 파일을 입수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회사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잡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200억 원, KB증권은 1,3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800억 원가량을 TRS로 라임에 빌려줬습니다.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은 일반 펀드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라임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고의로 숨겨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71조, 금융투자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임펀드의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원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할 처지지만 은행과 증권사들은 펀드 판매 보수로 514억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판매 회사들이 투자 손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높은 판매 수수료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또 라임펀드 개인 투자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박지 않은 고령층을 라임펀드 영업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 펀드들에 대한 3일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플루토 FID 1호와 테티스 2호 등 2개의 펀드에 딸린 대부분의 사업 관련 펀드들이 최하위 C등급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C등급은 기초자산이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 불능인 상태를 말합니다. SBS가 확보한 사업 리스트엔 기존에 알려진 캄보디아와 필리핀 리조트 외에도 경기도 파주의 실내 스튜디오 건설 사업과 광주 동구의 복합 시설단지, 그리고 서울 마포와 광진구 등 사업 부지와 해외 맥주업체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추진 과정을 실사한 결과 인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개발이나 사업이 중단됐으며 심지어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성이 의심되는 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라임펀드 투자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사업들의 시행사 역할을 주로 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가 이 라임 관련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부실하고 불확실한 데 투자돼서 정박했는데 금융당국의 감시체계가 이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또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돈의 종착지도 어디인지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의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치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지난 2018년 초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판매 직원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A씨. 초고위험 펀드였는데도 안전한 상품이라는 증권사 측 설명만 믿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대해 A씨 손해액의 80%를 배상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기준에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불안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로는 사상 최고 비율로 50에서 60% 수준이었던 KB증권이나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80% 배상 권고엔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거짓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서 그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부정거래가 장기간 지속됐고요. 영업점의 부정거래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서 본전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고 투자자들은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투자금을 100% 돌려받는 거래 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수준도 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엉터리 판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대신증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화강민입니다. 라임 사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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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지점입니다. 이곳에서만 약 1조 원을 끌어모은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지점장이던 장모 씨는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애초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라임 펀드 판매로 장 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장 씨는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장 씨의 수상한 투자 내역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라임 관련 회사들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매번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9월 장 씨는 S모 주식을 1억 원 가까이 샀는데 불과 나흘 뒤 라임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9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2018년 초엔 슈펙스 BNP 주식을 2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몇 달 뒤 라임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 씨는 주식의 3분의 1을 팔아 6천만 원가량 수익을 얻었습니다. 장 씨는 이런 식으로 S모 머티리얼즈, 하이소닉, 한류타임즈 등에도 투자해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해당 기업들 모두 현재는 상장 폐지나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장 씨와 같은 날 같은 종목에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장 씨에게 투자 관련 내부 정보가 건네진 걸로 보이는데 펀드 판매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취재진은 장 씨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 3개의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위법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라임 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습니다. 다선 국회의원 A씨가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받았고 B상장사는 50억 원, C중앙에는 200억 원 등을 환매받았습니다. 라임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부실 운영과 불안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